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제 83화이네요. 오늘의 제목은 마지막 인사는 어려워,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나가는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인데, 특히 이제 마지막 학년인 친구들과는 오늘이 지나면은 학교를 졸업해 버리니까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셈이죠. 근데 제가 그 학년이랑 정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처음부터 마음이 좀 잘 맞았고, 3년 동안 차곡차곡 아이들이 변하고 자라고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항상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배운 게 진짜 많았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추억이 막 떠오르는데, 자기들이 자연농으로 지은 쌀 손절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선물했던 그 기억, 그것도 그 반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이고, 또 제가 공연에서 종종 부르는 나무 트리라는 노래, 그것도 그 반 아이들이 쓴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더니 지금은 몇몇 아이들은 진짜 기타도 엄청 잘 치고 되게 빨리빨리 막 음악적인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다 불러서 그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CD 구워가지고 선물 주시는데, 그것도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어떡하지 마지막이라는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른인데 나는 왜 들어갔는데, 또 책상 위에 또 누가 만든 뭐 선물이랑 또 편지랑 놓여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밤에 급하게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편지를 쓰긴 해서 그거 나눠주고, 뭐 어떻게 해도 마지막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어색한 채로 헤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안아줄 법도 한데 정말로 어색한 모습으로 헤어져서 아 진짜 이럴 때 보면 정말 너무 성격이 촌스러운 게 티가 나버리고만 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편지를 읽었어요. 그 반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3명, 여자아이가 3명인데, 여자애들이 유독 좀 수줍고 말이 없는 편이어서 특별히 소통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표현 안 하면 잘 모르는 스타일이어서 눈치를 좀, 여자아이들은 제가 오히려 좀 무서워하면서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애들은 오히려 또 표현 잘하고 그래서 뭔가 소통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아무튼 편지를 준 아이들은 가장 말이 없던 여자아이들이었고, 그 아이들의 편지 속에는 입 밖으로는 들은 적이 없었던 표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쉽고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음악을 같이 나눌 기회가 많아서 제가 기타를 들고 갈 때마다 노래를 좀 불러줬는데, 애들이 사실 노래하면은 좀 시큰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 근력이 좀 생겼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좀 독특하니까
근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진짜 말 안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날 뭔가 슬픈 일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노래를 불러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너무 위로가 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은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서 너무 우스워졌대요. 근데 그런 사소한 감정의 이야기들을 입으로는 꺼내지 못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글씨로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구나, 컸구나, 그런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참 흔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낀 하루였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인사는 너무너무 어려웠네요. 제대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지 못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인사는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맺어왔던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또 어떤 아이들로 자랄까요? 편지에다가는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을 썼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속도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하면서 잘하게 될 거다. 뭐 그런 거. 공부 같은 거는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누고 헤어졌네요. 아이고. 네, 오늘 낭독에서는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의 책 한국어판 서문을 읽어보았고요. 노래는 다른 일로 녹음한 건데 제가 그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북한에서 불리던 노래를 일본의 그 조총련계에서 부르다가 그 노래를 알게 된 일본 청년들이 포크 밴드를 만들면서 그 6, 70년대 일인데 포크 밴드를 만들면서 그 노래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 뭐 북한에도 금지곡, 한국에도 금지곡, 일본에도 금지곡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운동권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노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교토 우지에 갔을 때 이 노래를 그 일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줘가지고 좀 의아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는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작업 하시는 분이 그 노래가 필요하다고 혹시 불러줄 수 있겠냐고 해서 일본어 공부도 할 겸 그 노래를 일본어로 불러보아서 오늘 조만간의 노래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낭독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의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뾰족하게 독해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이 달려있네요. 일본어 원래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리의 도쿠쇼론 거리의 독서론인가 보다. 그 우치자 선생님이 거리에 무슨 론 해서 책을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유유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나온 최근에 나온 책이죠. 항상 그 서문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근데 한국어판 저자 서문이 인상적이어서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지금 한일 관계는 제가 아는 한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저는 왜 단기간에 이렇게 되고 말았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은 모르겠다입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 역시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고 그때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등장해서 정답을 척척 가르쳐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인기를 얻습니다. 지식인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한 명의 주동자가 세운 사악한 계획의 소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사람들은 뭐야 간단한 문제였군 하고 한숨 돌립니다. 일견무질서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자가 있고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엄밀하게 짠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말하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괄호 열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괄호 닫고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신의 섭리가 있다고 믿거나 역사를 관통하는 법칙이 있다고 믿거나 시온 현자의 프로토콜이 있다고 믿는 것도 그 믿음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애당초 우발적으로 보이는 자연현상의 배후에 아름다운 수학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서 자연과학도 시작되었으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잡 다단해 보이는 일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간파하고 통제하는 주동자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싶은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때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민중에 쫓긴 귀족과 수도자는 명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런던의 클럽에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랑스 혁명을 무수한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다룰 만큼의 지성을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이 체제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실력을 갖추고 완벽한 비밀 유지를 자랑하는 세계적 규모의 음모 조직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규모의 정치적 동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음모 조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양한 용의자가 거론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영국 해적, 보헤미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성당 기사단, 유대인 세계정부 등등. 사실 주동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유대인 세계정부가 프랑스 혁명을 입안하고 실행했다는 음모론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믿은 사람들은 그 후 두세 기에 걸쳐 이 음모론을 지치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600만 명의 제노사이드가 일어났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진짜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약함의 표출입니다. 이를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동자를 특정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버리고 현실 직시를 기피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 행위를 저지르는지 역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떤 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그 결과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역사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복잡한 사태라 해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이익을 얻는 한 사람이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경계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치에 따라 말하자면 저는 한일 관계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이끈 사악한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 국민을 곤혹하게 만드는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같은 사태를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는 그러한 질문은 유해무익하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난간에 부딪혔을 때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채로 다루는 자세를 취합니다. 복잡한 것을 무리해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제가 지성을 단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어떤 종류이든 제가 복잡한 문제에 접근할 때 취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정치는 물론 철학과 문학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꽉 메어진 끈을 정성스럽게 푸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매듭의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헐거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매듭이 언제 풀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수도 없고 작업이 완료되는 날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매듭 하나를 풀면 다음 매듭을 풀기가 쉬워진다는 것 정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것은 날선지성이 아니라 강인한 지성입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계속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견디는 지적 인내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쉬운 결론을 채택해서 지적 부하를 단숨에 경감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폐활량이죠. 지금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자제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국 독자들이 제 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책을 읽는다고 해서 한일 외교가 나아지진 않겠지만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채로 다루는 저의 태도에 공감해주는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거기서부터 매듭 하나가 풀릴 가능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2020년 2월 모치다 타츠루. 네, 이렇게 서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예전에 쓰여진 독서나 책과 관련된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의 에세이 모음집이에요. 근데 그걸 모아서 다시 한국에 출판하면서 이런 서문을 쓰셔서 너무 반갑고 다시 읽어도 좋은 서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것을 복잡한 대로 두는 힘. 아무래도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 습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모르겠다라는 상태를 유지한 채 갈 수 있는 것도 강인함이 될 수 있다니. 아무튼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할까요? 생활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언젠가 정말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이렇게 대충 공부해서도요. 네, 낭독은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의 노래. 이무진가와水清くとうとうと流る水通り自由に群がり飛び交うよ我が祖国南の地思いは遥かイムジン川水清くとうとうと流る北の大地から南の空へ飛びゆく鳥よ自由の使者よ誰が祖国を二つに分けてしまったの誰が祖国を分けてしまったのイムジン川空遠く虹をかかっておくれ川よ
ったへておくれふるさといつまでも忘れはしないイムジン川水清くとうとうと流る네, 오늘 이내적방 라디오 일단 어제쯤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어렵지만 이 라디오의 마지막 인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네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지내다가 언젠가 어디에선가 만납시다. 그때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시작해 봐요.